안녕하세요. 어, 제가 올해 이제 조아라 사업 소개 발표만 하다가 조아라에서 한 6개월 정도 준비하게 된 바이트 서비스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내가 드디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큰 망신을 당할 차례가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김혜영 팀장님이 이제 10월 초에 연락했을 때는 저희가 이게 10월 말 정도는 오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오픈을 못했고 이제 12월 중에 오픈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곧 오픈할 서비스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바이트는 이제 한입글 서비스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출판 관계자분들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책과 글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출판사 관계자분들, 여러분 정말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독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잖아요. 미디어 통계 지표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루 24시간 중에 책 읽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책 읽는 시간 외에도 게임을 한다던가 웹툰을 본다던가 영화, 드라마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근데 이 질문을 저 바꿔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하루에 글을 얼마나 읽는지 이렇게 바꿔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독서 성향을 살펴보면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해요. 종이책을 정말 사랑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1년에 책을 읽는 거는 20권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이제 소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많이 못 읽는 이유는 물론 시간이 없어서기도 해요.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야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 그리고 주말 이외에는 거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책을 읽고 그 책을 읽는 시간도 제가 지금 지금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어떻게 변했나 보면 제가 보통 이제 포털에 오늘 뉴스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뭐가 떴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디스코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업계의 뉴스들, 마케팅이나 출판이나 IT, 스타트업 이런 쪽의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잡지에서 소화하던 소식들, 생활 지식이라던가 인물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제 1분이나 스토리 펀딩에서 읽고요. 그리고 신문에서 보던 칼럼이나 전문 리포트들은 브런치나 퍼블리에서 소화를 하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책을 읽는 양은 20대 때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20대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글을 읽는 양으로 따지면 별로 줄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비 성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이 줄었다고 이제 출판업계에서 10년 넘게 계속 얘기해오고 있지만 이게 글 읽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저는 출판업계가 비즈니스적인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책과 글을 사람들이 하나로 생각을 했어요. 책이라는 이제 물성을 가진 컨테이너에 글이 담겨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책과 글이 분리가 돼서 조아라 같은 웹소설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조아라에 보면 다 이제 편당으로 연재가 되는 거고 한 편 읽는데 7, 8분 정도 이제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요즘 트렌드인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이제 글을 읽었어요. 석판이나
파피루스 종이, 그때는 이제 조각조각의 글을 실어서 읽다가 그게 이제 책이 발명이 되면서 그 조각조각 글을 엮어서 하나의 그 체계적인 지식을 이루는 책,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이루는 책이 나오다가 지금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다시 그것들이 글로 다 찢어져 있고, 지금 현 시대에서는 글에 초점을 맞춰서 소구하는 것이 정말 텍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이트는 책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고 글에 대한 서비스고요. 앞서 제가 이제 출퇴근 시간에 글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 이제 책은 아무래도 이제 무겁고 분량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뉴스는 항상 부정적인 소식들이잖아요. 어느 때는 뉴스도 질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SNS는 이제 직업상 보다 보니까 SNS도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웹소설은 또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출퇴근 1시간 정도 거리에 짧지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것들, 짧게 읽지만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완결성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이트의 타겟은 글을 정말 좋아하지만 너무 바빠서 5분 읽고 10분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읽고 싶은 사람들, 이 10분 생각한다는 게 이제 바이트는 짧은 글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재미를 줄 수도 있고, 뭐 영감을 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줄 수도 있고, 또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내 주변이 텍스트로 가득한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이제 사람보다 글이 편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 언제 어디서든, 뭐 아르키메데스처럼 욕조 속에서든 아니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을 때, 약속 시간 전에 잠깐 뭐 10분 짬이 남았을 때 언제 어디서든 내가 글을 편하게 쓰고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 화면 보면 이제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될 텐데, 대학생 때 매트릭스 봤을 때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이 세상이 코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이트를 통해서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많이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바이트에 어떤 글이 실리냐? 단순히 이제 짧은 글이라고 하면 유저들이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이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이딩 하는 면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텍스트 콘텐트 플랫폼에서는 장르별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요. 조아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판타지, 무협, 로맨스, 뭐 BL, 역사,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조아라를 운영해 보니까 아주 헤비 유저가 아닌 다음에는 그 장르별로 이제 작품을 찾아서 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유저도 있지만 작품 선택할 때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 카테고라이징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크게 소재로 먼저 나눴어요. 가장 이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일상, 사랑, 장소로 나눴고, 뭐 사랑 같으면 사랑에 관한 산문시를 쓸 수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관련해서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포맷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소재는 이제 사랑에 관한 거죠. 장소는 뭐 내가 좋아하는 맛집에 관한 걸 수도 있고, 해외 뭐 여행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건축물을 좋아하면 건축 단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다시 글의 포맷별로 나눈 건데요. 이거는 뭐 위에 이제 소재 3가지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면 아마도 이제
글의 종류로는 에세이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쓸 수 있는 글들을 좀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게 이제 리뷰나 아이디어 메모, 상담, 뭐 일러스트, 포토 에세이, 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로 들면 저희가 지금 글을 한 100개 가까이 모았는데요. 지금 네, 텍스트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글이 블로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이에요. 거의 이제 일기에 가까운 그런 글들인데 이런 글들이 아마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초기에 지인이나 작가들로부터 모은 글들도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 아이디어는 뭐 마인드맵처럼 본인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미지와 함께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이나 조언은 여러분 뭐 회사 다니면 그 회사 내에 꼭 상담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담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컨설팅 전문가라고 일단 카운슬러는 아니지만 유독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받는 그 고민의 주제와 답변 이런 거를 이제 쓰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얻으면 나중에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데 대해서 유료화하기가 굉장히 이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보다는 일러스트나 포토가 중심이 돼서 이제 짧게 글을 쓰는 이런 이미지 중심의 이제 글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프로토타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수익 구조는 일단은 이제 무료로 다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가치 있는 콘텐츠들이 무료로 워낙 많이 풀리고 있어서 현 상태에서 텍스트 콘텐츠뿐만 아니고 어떤 콘텐츠도 유료화하는 거는 굉장한 패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콘텐츠가 희소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고퀄리티가 아니면 유료화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아니고 아마추어 작가들, 뭐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일반인, 글을 좋아하는 일반인 누구나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유료 서비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후원만 둘 거고요. 이제 이 서비스가 바라건대 아주 잘 돼서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들을 시도를 해볼 건데요. 주문 제작형 글을 이제 뭐 내후년쯤에는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조아라 운영하면서 사실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건데 조아라에서는 실패를 해가지고 바이트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상담 얘기를 했는데 상담이 제일 좋은 포맷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 전문 저자가 인기를 얻게 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고민을 얘기를 하고 그거 답변을 얻을 때 이제 유료화를 할 수가 있겠고, 뭐 픽션 같은 경우도, 픽션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인기 저자가 생기면 그 저자들한테 뭐 예를 들어 독자 팬덤 한 뭐 100명이 모여가지고 이러이러한 소재로 소설을 써주세요 하면 이제 돈을 먼저 받고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주문 제작형 글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별 묶음 콘텐츠, 이거는 바이트만 할 수 있고 바이트에 아주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은 보통 한 저자가 한 권을 쓰잖아요. 공동 저자의 경우가 잘 없죠. 공동 저자라고 하더라도 뭐 2명인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글이 아주 짧으니까 테마별로 해서 묶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짝사랑이라는 테마로 뭐 A 작가가 짝사랑에 대해서 쓴 에세이 5편, B 작가가 짝사랑에 대해서 쓴 시 뭐 3편, C 작가의 뭐 짝사랑에 대한 글 뭐 7편,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엮어서 이제 묶음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전자책이나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유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출판사 관계자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뭐 많은 출판사 관계자분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출판사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펴냈을 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팔릴까? 이 책이 팔리긴 팔릴까?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책을 다 만들고 나서 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웹소설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책이 한 스토리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 과정을 공유하면서 지금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출판사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어떤 출판사에서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고 그 작가와 함께 어떠어떠한 류의 어떠어떠한 소재의 이제 글을 쓰겠다고 같이 기획을 했다면 그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출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 에디팅을 출판사 에디터가 오롯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쓰는 과정 초고를 바이트에 올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독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 책을 출간할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으면 뭐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독자 반응에 따라서 나중에 그거를 종이책으로 낼 때는 많이 이제 수정을 해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초고를 쓰면서 미리 독자를 확보하고 그리고 에디터가 혼자 감당하던 이 에디팅의 일들을 유저들한테 이제 이양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시연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트 편집진의 큐레이션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뭐 출판사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봄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마스타미리라는 저자의 에세이를 연속적으로 출간을 하고 있는데 이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마스타미리의 독자들은 본인들이 글 쓰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그리고 글도 꽤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컨셉을 오마주북 이런 식으로 잡고 마스타미리의 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쓰고 왜 그게 자기가 인상이 깊었는지 자기의 경험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쓸 기회를 주고 그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면 독자가 글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독자한테도 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외에도 뭐 작가 팬사인회라던가 뭐 에디터가 강연하는 거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하고 싶은 거는 내년에는 보이스 레코딩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오디오북이 뭐 해외에서는 많이 나름 이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좀 아직 요원하죠. 그런데 오디오북은 굉장히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북을 그런 현재의 방식으로 구현하고 싶지는 않고 이거 정말 뭐 휴대폰에서 누구나 쉽게 녹음하듯이 내가 짧은 글 쓴 거를 저자인 나든 아니면 내 글을 읽는 누군가든 뭐 아무나 녹음을 하고 그거를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음악 서비스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플레이하듯이 마음에 드는 단편글들 묶음을 이제 쭉 듣는 거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문 제작 출간, 뭐 맞춤 글을 주문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글들만 모아서 책으로 출간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주문 제작 출간을 내년,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오늘 발표한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시연 한 번만 더 시도해 볼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아 이게 저희 첫 화면이고요. 네 이렇게 지금 조금 속도가 느린데 제 휴대폰에서는 매끄럽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와이핑 하면서 아래로 스와이핑 하면서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본인 취향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보이는 이제 첫 화면하고 노출되는 글이 다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텍스트 콘텐츠 플랫폼들이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와 동영상은 다 그 콘텐츠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동영상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근도 쉽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바이트는 텍스트 플랫폼이니까 이미지를 지향하고 텍스트만으로도 예쁘고 그리고 텍스트 자체로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화면이 표지 역할인 건데요. 처음에 보이는 이 4-5 줄의 글만으로 이 글이 어떤지 이제 판단을 하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롱터치 꾹 눌러서 네. 이제 상세 글을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이거 맨 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날개가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개인 앨범에 저장을 하고요. 아까 제가 뮤직 플레이리스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 개인 앨범을 만들어서 마음에 드는 글을 담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자기가 보고 싶을 때 한꺼번에 그 앨범에 이제 글들을 쭉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가가 마음에 들면 이 작가 프로필로 이동해서 이 작가가 쓴 글을 확인하고 이 작가가 만든 앨범, 이 작가는 다른 어떤 글을 좋아해서 앨범을 만들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작가의 앨범이 마음에 들면 내 프로필로 복사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스와이핑하면 이 글을 담은 다른 사람들의 앨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취향과 유사한 사람들이 어떤 글을 읽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와이핑하면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제 바이트 편집진의 큐레이션 공간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아라 있으면서 개인화, 맞춤 콘텐츠에 대해서 뭐 시도도 해봤고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사람들은 맞춤 콘텐츠가 100% 구현된다고 그래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내 구미에 맞는 콘텐츠들만 제공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대부분 이제 플랫폼들에서 베스트 랭킹으로 구현을 하죠. 베스트 랭킹이나 아니면 뭐 에디터스 초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다수가 제안하는 거, 권위 있는 사람이 제안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메인이 이제 개인 맞춤 콘텐츠라고 하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바이트 편집진이 추천하는 글들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은 단편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 단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단편을 읽을 수도 있고요. 추천 검색어도 이제 인기 검색어들을 저희 운영진이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록형 구조 이런 거를 굉장히 지향을 해서 뭐 목록이나 메뉴 같은 거를 다 없앴어요. 저는 목록이 유저들을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목록이 있다고 하면 그 목록을 일단 펼쳐봐야 되고 그 목록에 뭐가 있는지 다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굉장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글을 찾아서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되게 스와이핑으로 많이 해결을 했는데 이게 혹시나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터치하면 아래 메뉴가 뜨도록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스와이핑한 것처럼 별이나 뭐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제 다른 화면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요. 왼쪽 하단을 누르면 이제 자신의 프로필로 들어가서 내가 쓴 글, 내가 만든 앨범 뭐 설정하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터치하면 이제 글쓰기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글을 써서 임시 저장하거나 발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제 단순하게 구성을 했고요. 정말 최대한 미니멀하게 구성을 해서 이 메인 화면, 왼쪽 스와이핑, 오른쪽 스와이핑,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 글쓰기 5개 메인 화면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거의 이 5개 화면 내부의 하위로 들어가 있거나 숨겨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쓰면서 편하다고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유저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12월에 론칭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좋아라 하면서도 느꼈는데 되게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유저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한 걸 유저들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건 좀 아니다, 고쳐야 될까 하고 냈는데 뭐 그거를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서비스 시작한 다음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순서는 바뀌었지만 네,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 네. 역시 질문 네. 뭔가가 좀 궁금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종이책을 협력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사실 그 출판을 이게 보면은 이렇게 외주를 많이 맡기면은 조아라 같은 경우면은 뭐 충분히 종이책 사업을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중요한 컨텐츠가 다 있고, 그다음에 편집 같은 거, 종이책 편집은 사실 또 뭐 그 프리랜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종이책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또 뭐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냐 하면 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거든데, 조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도 있고 자금도 있고 또 중요한 컨텐츠가 있는데, 굳이 그 종이책 사업 부분은 그 출판사하고 협업을 하려는 이유가 좀 약간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해야지 아마 출판사들이 좀 네. 이해를 할 것 같고, 뭐 어떤 리스크 해칭이냐, 네네. 이 종이책을 제작하는 비용 부담을 혹시나 모르니까 같이 부담하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 협업을 하는 거냐, 좀 그 협업을 하는 이유가 좀 이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어필하셔야지 좀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짧지만 생각할 수 있는 글을 원하느냐, 이거는 시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뭐 서베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치면 주변에 이제 글 좋아하는 사람 뭐 몇백 명한테 이제 서베이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뭐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거를 구현해서 실행해보지 않고는 진짜 유의미한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의 트렌드를 봤을 때, 출판 트렌드, 그리고 글 쓰는 거를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사업을 운영해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FGI 정도는 해봤어요. 주변에 이제 뭐 몇백 명 서베이까지는 안 돌려봤지만, 주변에 이제 뭐 글 쓰는 사람,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 꼭 저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 이제 몇십 명한테 물었을 때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뭐 써볼만 하겠다라는 정도 얘기를 들었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제 대답이 되게 나이브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처음 만들 때부터 글로벌도 가능하면 한다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내부에서 대표님을 설득을 할 때는 글을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면 한국에서 통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타겟층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네, 어쨌든 먹혔어요. 대표님, 물주이신 대표님한테 먹혀가지고, 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출판사 협업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입장이 다를 텐데, 조아라는 그래요. 조아라는 사실 이제 조아라 올해 매출이 2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200억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매출이 지금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 사실 올리자고 하면 더 올릴 수 있어요. 저희가 세게 프로모션하고 기존 유저들한테 매출을 더 올리자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올리고 있지만 그거를 사실 거의 하지 않거든요.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오가닉하게 유저들이 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잘 하는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당연히 이제 종이책 낼 수 있어요. 종이책 저희가 딱 한 종 낸 적이 있고요. 뭐 나름대로 뭐 인기 작가 책 출판해서 이제 그 뭐 500부 500부가 아니 2000부였나? 하여튼 그거 이제 찍은 거는 다 팔았고 한데 종이책을 만드는 거는 저희도 할 수는 있지만 제일 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거 그거는 이제 기존 출판사들이 잘 하니까 그쪽에다 주고 싶지 저희가 뭐 그 영역에 굳이 뛰어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른 뭐 조아라의 2차 저작물 사업도 여러 가지 해요. 뭐 게임도 만들고 비주얼 노벨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거를 저희가 직접 소화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아요. 저희는 기획 베이스로 하고 다른 기업들에 투자해서 그 기업들이 하게 만들어서 그 기업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기조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손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기본 방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손대지 않는다라기보다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협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풀어나가고 있죠. 네. 추가로 뭐 질문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